핸드도 어디 흠집은 안 나요. 요거를 누르고 꾹 누르고 그럼 얘가 움직여. 이렇게 누르면 아니 이렇게 누르면 이제 의자가 있어. 그것도 이제 얘가 안 눌러야지 이게 안 움직이는 거. 아 누르고 그냥 움직여야 되는 거야. 잘 나오는 방향.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보라고 있어요. 유보를 가입하기가 있어요. 유보 가입하기를 해놓으시면 그 유보 가입하기 하고 내 핸드폰에서 유보 그 앱을 다운받으면 유보해. 집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긴장했다. 네, 그러면 마저 비닐을 닦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호르몬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해서 빨리 제거를 해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안녕, 반가워. 반가워리. 피곤하다. 빨리 들어갈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소소입니다. 오늘은 소소한 브이로그가 아닌 레이로그입니다. 레이를 인수한 지는 한 달 반 정도 되었고 차량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그동안 레이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 대부분이 경차 구입을 하려고 고민 중인 분들일 것 같은데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저도 레이 사기 전에 레이 관련 영상들을 많이 검색해서 보고 그랬는데 이동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운전하면서 촬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적당한 곳에 주차를 해놓고 찍으려고 합니다. 배경은 계속 똑같으니까 재미는 없겠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 점은 양해 바랍니다. 차량을 계약한 거는 3월 26일. 당시에 계약금 딱 10만원 보냈고 계약을 할 당시에는 2주 정도면은 인수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반도체 수급 문제가 있어서 근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또 그럼 그걸 어느 정도 대비를 했다고 해서 많이는 아니고 2주 연장되어서 4월 16일쯤 잔금을 치르고 차대번호 받아서 보험을 가입하고 등록하고 그리고 제가 되는 날짜를 선택해서 4월 21일에 인수받았습니다. 계약하고 나서 한 달 조금 안 걸렸어요.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 사양을 어떻게 선택했냐 하는 부분인데 스탠다드,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등급 중에서 프레스티지를 선택하고 옵션은 멀티미디어 패키지 2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만 1,580만원이었습니다. 스탠다드는 정말 기본적인 기능만 있어서 운전하는데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편하고 싶다는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이제 프레스티지로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탁송료 138,000원, 등록비 148,860원, 등록 대행 수수료 33,000원에다가 프로모션으로 10만원 할인받았고 그리고 나중에 차 인도받고 나서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쿠팡에서 사고 그리고 하이패스 카드는 편의점에서 구입했어요. 차량에 기본적으로 들어간 돈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왜 레이를 선택한 것이냐 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경차 위험한데 레이 연비도 안 좋은데 그 돈이면 중고차로 좀 큰 차를 사지 뭐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들었고 사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한 6개월 전부터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내가 뭐 벤츠를 살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고민을 해야 되나 싶어서 그냥 사자 이 지경까지 됐어요. 아무튼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돈이 충분히 많았으면 레이를 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여건에서 차를 사고 싶었는데 그 중에는 레이가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닝을 사려고 했었어요. 일단 저는 좋은 차가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일단 굴러가기만 하면 됐고 모닝을 예전에 일하면서 한 2년 회사 차를 몰아본 적이 있고 이제 그 이후로 5, 6년 동안 운전을 안 했으니까 익숙한 차를 타는 게 이제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은 왜 경차냐, 왜 굳이 레이고 모닝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돈이 없고 그리고 저희 집 주변 환경이 큰 차를 수용해 줄 만한 환경이 아니라서
네, 집에 주차장이 없어요. 있는데 없습니다. 있는데 없어요. 워낙 오래된 아파트 단지라서 이 주차 면수 자체가 적어서 퇴근길에 보면 이제 거의 150%, 200% 이중 주차입니다. 그래서 작은 차여야 됐고, 뭐 차 욕심은 없고 그냥 굴러가기만 하면 되고, 고속도로 탈 일 거의 없고, 서울 경기 벗어나지 않을 것 같고, 빨리 못 달리고, 저는 50km 이상부터 좀 빠른데 라고 느끼고 80km 되면 약간 죽을 것 같은 뭐 그런 사람이라서 경차가 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암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모닝을 사려고 했어요. 여윳돈이 딱 그 정도 있었거든요. 경차 중에서는 스파크를 되게 많이 이제 추천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그나마 좀 안전하다고. 근데 제가 좀 웃기는 게, 저는 병원을 가든 학원을 가든 뭐 독서실을 가든 일단 제일 가까운 데를 먼저 가거든요. 이제 멀리 가기 귀찮아. 멀면 안 가. 그래서 그 셋 중에 이제 하나를 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 사무실 같은 건물에 기아 자동차 대리점이 있어요. 걸어서 3분 컷. 그래서 뭐 퇴근길에 들러가지고 모닝이랑 레이랑 나란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레이 앉아보고 모닝 앉아보고 다시 레이 앉아보고 모닝 앉아보고 이렇게 딱 2번 했는데, 모닝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키가 좀 큰 편이고 요즘에 살도 많이 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몸집이 커져 있어서 그런지 모닝이 탔을 때 그 답답함이 이상하게 그날따라 유독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시야가 낮아지는 그 느낌이 좀 싫고, 창문 사이즈 자체는 사실 크기가 차이가 별로 없는데, 모닝은 이렇게 약간 누워있고 레이는 차고가 높고 박스카다 보니까 시야가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평소 이제 길에서 걸어 다니면서 보는 높이랑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고, 공간도 훨씬 여유 있고 좀 답답하면서 해방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아마 제가 한참 막 아프고 이럴 때라서 멘탈이 정상이 아니었을 때였는데, 아마 제가 정상 컨디션이었으면 그렇게 답답하다고 안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박에도 관심 없고 모닝에 비해서는 프로모션도 거의 없었지만 결국 레이로 결정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지요. 뭐 돈이 일단 충분히 여유가 있고 차를 편하게 주차할 만한 공간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고, 장거리를 탈 일이 많고 그러면은 저도 아마 무리를 해서라도 비싸고 튼튼한 차를 샀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다른 세상 이야기야. 나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레이를 살 거면은 돈을 좀 더 보태서 뭐 준준형을 사지라고 하는데, 아니 그 조금이 없다고 지금. 그리고 좀 더 보태자라고 하는 순간 레이 사러 갔다가 K5 계약하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돈 없어. 레이 사는데 지금 비싼 건 다 털었어. 안정성 되게 좋고 중요한데 지금 내 통장 잔고의 안전성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차값이 이제 몇백만 원, 뭐 200~300이나 뭐 400~500 정도 더 비싸고, 등록하는데 부대 비용도 이게 경차가 아니냐로 갈라지는 순간 부대 비용도 더 비싸고, 매년 내는 보험료도 더 비싸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조금 더 보태서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이 아니었어요. 근데 경차는 일단 경차라는 이유로 부대 비용도 아낄 수가 있고, 공용 주차장 요금이나 톨게이트 요금도 할인되고, 보험료도 저렴하고, 연비가 안 좋은 부분은 일단 내가 매일 운전할 건 아니니까 뭐 유류세 환급받는 걸로 퉁치자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신 승리 맞고요. 내 멘탈을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은 중고차를 사지 그랬어 라고 그러시는데, 이제 중고차를 사려면 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아는 상태에서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고차는 신차보다 훨씬 더 많은 선택지가 있는 거라, 완전 신차랑은 또 다른 세계의 이야기라 너무 선택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사람 마음이 웃긴 게, 중고차인데 가격이 별로 이제 안 떨어져 있으면은 이럴 바에는 그냥 새 차를 사지 이런 생각이 들고, 중고차 가격이 또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이거는 왜 이렇게 또 싼데, 이거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도 문제고 비싸도 문제고, 제가 그 사이에서 이렇게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신차로 사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사람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뭔가 이거를 사기 전에는 그 물건의 장점만 보여요. 장점만 찾아보는 거예요. 레이 공간 짱, 레이 차박 죽임. 근데 이제 사기로 했어. 계약도 했어. 돈도 일부 지급을 해서 이제 되돌릴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레이 쓰러짐, 레이 커브 뒤집힘, 레이 방지턱 날아감, 레이 연비 쓰레기, 레이 뭐 고속도로 브레이크 고장 사고, 뭐 이런 것들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자꾸 그런 것만 보여줘. 근데 이제 레이를 실제로 몰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레이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레이 커브 돌 때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사실 커브 들어갈 때 감속하는 거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만 지키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와서 운전할 때 잘 안 껴준다 라는 말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본가 내려가서 이제 아버지 차를 볼 때도 있는데 그건 SUV거든요. 근데 그 차이를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껴주는 건가? 잘 껴주는 건가? 이게 잘 안 껴주는 건가? 운전한 지 이제 한두 달 정도 되니까 조금 감이 오는데, 이건 약간 개인차인 것 같은 게, 저 회사차가 모닝이다 보니까 이제 모닝을 탈 일이 되게 많은데, 그때도 막 팍팍 잘 끼어들거나 스무스하게 끼어들거나 잘 못 끼어들거나, 그거는 약간 사람 차인 것 같아가지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뒷좌석에 문이 한쪽으로 이렇게 열리고, 그리고 저는 차에 웬만하면 짐을 두고 싶지 않아가지고 저거는 제가 혹시라도 하이힐 같은 거 신었을 때 운전을 좀 편하게 할 때 신으려고 놔두는 슬리퍼랑, 그리고 대시보드 앞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넓은 창을 보고 싶어서 이 차를 산 게 크기 때문에 앞에 아무것도 놓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좁은 편인데 어차피 저희는 뒷좌석에 사람이 살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열면 지금 초소용품이랑 요거 비상 삼각대 그거 세우는 거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바로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기면 바로 넘어가고. 그 대신 좀 문을 세게 꽝 닫아야 되는 게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가 사람들이 별로다라고 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사이드 미러가 아직까지 이렇게 반자동이거든요. 요즘은 보통 차문 열리면서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열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빠져있는 게 뭐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요거 버튼만 누르면은 주행 중에도 이렇게 접고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제 왕초보여가지고 사이드 미러를 펴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시작해버렸다 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운전 중에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프레스티지형이기 때문에 시동 거는 거는 버튼으로 시동 걸고, 그리고 제가 옵션으로 하나 넣은 게 딱 하나, 이제 멀티미디어 2 옵션을 넣었는데 그거에 포함되는 게 이거 8인치 내비게이션. 이거는 왜 넣었냐면, 보통 이 내비게이션 이 화면이 이렇게 차의 가운데 있으니까 시선이랑 조금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걸 안 넣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 앞에다가 이제 본인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놓고 하면은 바로 시선이랑 딱 맞으니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 저는 제 핸드폰이
아이폰 12 미니이기 때문에 그 화면으로 내비게이션을 보는 거는 되게 힘들 것 같고 불편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내비를 아직도 잘 못 봐서 이렇게 가운데에 두고 이제 동행하는 사람이 내비를 같이 봐주기에 이 사이즈가 되게 크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설정을 딱 해놓으면 시동을 걸면은 바로 제 핸드폰이랑 연동돼서 음악이나 뭐 전화 같은 거 한 번만 해놓으면 바로 되는 게 되게 편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후진할 때 후방 카메라, 그게 멀티미디어 2 옵션 중에 하나예요. 후방 카메라도 없이도 사실 후방 주차하는데 무리는 없는데, 저도 그래서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있으니까 확실히 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민하시는 분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많이 하는 옵션은 드라이브 와이즈랑 멀티미디어 1, 그렇게 제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특이한 옵션을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핸들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다 조작하는 게 있고, 생각보다 되게 금방 적응했어요. 그리고 이 수동기어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여기 레인은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고 뭐 그렇게. 근데 여기 지금 룸미러나 사이드미러에 잘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생각보다 좀 있어서 지금 와이드 룸미러를 달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익숙해지면 좀 거추장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좀 고민하고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와이드 미러 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사각지대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시동을 켜면 바로 제가 운전자 세팅을 해놓은 게 나와서 동의함 눌러주면 블루투스 연결이 바로 돼요. 하이패스 단말기랑 카드인데, 왜 그 무선형도 되게 많은데 굳이 유선형으로 했냐면, 무선형은 아주 가끔씩 인식 오류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아예 없다가 장담 못한다 라고 했고, 유선형은 여기 이제 꽂아서 쓰는 거니까 인식 오류가 나는 일은 없다. 그리고 무선형을 쓴다고 하면 이 위치가 나중에 인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대시보드 앞쪽에 놔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시보드 앞에 뭐 놓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선이 있는 이 모델로 샀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요 크림 베이지색을 살 때 되게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가끔씩 흰색 레이 보면은 화사한 느낌은 흰색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크림 베이지로 산 거를 2%만 후회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차 카드로 유류세 환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별거 없고 그냥 차량 구입한 다음에 카드사에서 경차 카드 발급받고 그걸로 주유할 때 결제하면 끝입니다. 저는 보통 2만원씩 주유를 하는 편인데, 카드 승인이 떨어지면 이런 형태로 리터당 250원이 환급되었다고 바로 문자가 오고, 또 유류세 환급에는 별도의 실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현대카드로 발급받았는데, 현대카드는 현대오일뱅크나 SK에너지에서 추가 할인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워낙 한 달에 소비하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와닿진 않아요. 근데 2만원 중에 3,000원이면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본인에게 잘 맞는 카드사 선택해서 발급받아서 환급받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영상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진동이나 소음에 관한 건 레이가 경차이면서 박스카다 보니까 진동이 좀 심하고 소음이 풍절음이 심하다라는 말이 많은데, 물론 맞는 말이기는 한데 수용 가능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레이를 사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확실하게 결정을 못한 상태면은, 요즘 장기 렌트나 아니면 단기 렌트나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빌려보고
좀 얼마간 운전을 해본 다음에 이게 나한테 맞는 차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상 객관적이지 못한 저의 레이로그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심사숙고하셔서 나에게 맞는 선택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쉽게 밀리네.